중국이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에 이르러서 전 세계에서 가장 외환보유고가 많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 리얼한 팩트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하고 중국이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과 이로 인한 은행 시스템의 붕괴 시나리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광고 시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며 도움을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제 정체를 먼저 일부 커밍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금융과 투자에 관련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경제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이런 거물급의 인사는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경제와 금융을 다뤄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 정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냐고요? 그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느 정도 배경 지식과 백그라운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장이 근거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에 이르러서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은 절대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처할 수가 없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 말이 사실일까요? 유명한 투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investing.com에 들어가면은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은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현재 3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3조 달러까지 좀 낮아졌다가 다시 소폭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는 팩트입니다. 사실이 맞고요. 중국의 현재 표면상 외환보유고는 3조 달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표면상이라는 말을 했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뉴스들을 보면은 중국이 부채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즈 등 그러한 내용들을 잇따라 보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의 기업들이 자금줄이 막히자 줄줄이 디폴트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 들어서 중국의 디폴트가 급증하고 있고 작년부터 중국의 디폴트가 급증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도 비슷한 뉴스가 작년 9월달에 있었는데요. 중국이 다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중국이 현재 부채와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의 부채와의 전쟁은 중국 내부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중국이 부채와 전쟁을 하도록 만든 것이었을까요? 물론 중국 스스로가 쌓아올린 부채의 덫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부채와의 전쟁을 하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중국을 힘겹게 만드는 존재도 당연히 있죠. 또 다른 뉴스는 그 전에 앞서 8월에 나왔던 작년의 뉴스인데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남사군도를 둘러싼 분쟁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잊으라 그러면서 금리만 올리면 중국은 끝난다 라는 뉴스였는데 중국 금리를 올리면 왜 중국이 끝날까요?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그렇게 많은데 금리 때문에 끝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기사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무릎 꿇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미국이 긴축을 강화해서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중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위안화가 흔들리면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 힘겹게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면서 관세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이 맞는 팩트였다면은 미국이 더욱더 손쉽게 다룰 수 있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많은 외환보유고 3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금리를 아무리 올린들 중국이 그 외환보유고를 활용을 해서 달러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중국의 통화가치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은 미국이 아무리 힘을 쓴들 중국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중국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사들이 또 나왔을까요? 점점 진실에 다가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금융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은
글로벌 부채 거품을 같이 따라가 봐야 되는데요. 247조 달러로 불어난 글로벌 부채 거품, 내년 즉 올해가 고비다라는 기사가 한국경제에서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이후에 저금리 자금, 즉 미국을 비롯해서 유로존, 각국의 저금리 자금을 무제한으로 풀으면서 위험 수위까지 세계 각국의 부채가 불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과연 어떠한 상태의 부채를 갖게 되었고 중국은 어떠한 상태의 금융 상태와 재정 상태를 갖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국이 현재 3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환 보유고는 왜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늘어난 데는 중국이 막대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 GDP와 그리고 미국으로의 막대한 흑자를 가지면서 중국이 외환 보유고를 늘릴 수도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달러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부채를 지게 되면은 왼쪽에 달러 자산이 생기게 되죠. 부채를 조달해서 그것으로 달러 자산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외환 보유고의 형태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환 보유고 이외에도 막대한 달러 부채는 중국의 인프라 사업과 부동산 사업 등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에게 투자가 되면서 중국의 경제가 돌아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기사 매일경제 뉴스에 따르면은 막대한 중국의 달러 부채가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아니 3조 달러나 중국이 3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중국이 금융위기냐, 정말 헛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많고 중국을 정말로 물개박수처럼 짝짝짝짝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중국에게는 금융위기가 올 수 없다. 오히려 금융위기가 온다면 미국에게 올 것이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그렇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사에서는 중국이 3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달러 부채로 인해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3조 달러 아까 기억하시는데 이 3조 달러는 부채가 아니라 자산 아니었나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3조 달러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입니다. 3조 달러가 조금 넘죠. 근데 2018년 11월 기사인데요. 아니 외환 자산인 외환 보유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3조 달러가 부채를 의미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실제로 막대한 달러 부채, 즉 3조 달러에 달하는 달러 부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각은 중국 국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3조 달러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중국은 그 외에도 3조 달러에 달하는 달러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많은 달러 부채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것은 중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 기업이나 홍콩, 싱가포르, 카리브해 국가 등에 세워진 중국 기업의 자회사가 빌린 달러 부채가 3조 달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달러 부채는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나오는데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에버그란데 그룹이 15억 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면서 연 11%에 달하는 고금리를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많은 국가에서 달러 표시 부채를 발행하는데 아니 11%에 달하는 고금리, 11%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이거는 뭐 아예 정크펀드, 정크본드, 거의 이거는 뭐 부도나기 직전에 그런 기업들이 발행하는 금리 아닌가요? 무려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이 최근 대규모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지만 수요가 부족하고 고금리 등으로 인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뉴스까지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나온 조선비지의 뉴스인데요. 과도한 달러 부채 신흥국을 위협을 한다. BIS는 중국발 금융위기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영향으로 신흥국의 부채 규모가 크게 늘었는데 이 중 외화, 대부분 달러 표시 부채는 2018년 1분기 기준 8조 5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10년 전인 2008년 3조 9천억 달러의 2배가 훨씬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51%가 기업이 발행한 외화부채인데 가장 많은 외화부채를 보유한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중국의 위안화가 환율을 절하하면서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서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절하시키고 있습니다. 예, 한 연구 논문인 통화가치 하락과 신흥국 기업의 고통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요, 달러 강세가 있으면은 해당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할 때, 자, 해당국을 중국이라고 보면 중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할 때, 다른 말로 위안화 환율이 상승할 때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 자국 통화를 많이 축적한 신흥국 기업, 자,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 중국 통화, 예, 위안화를 많이 축적한 신흥국 기업, 중국의 기업,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기업일수록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식 투자에 한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달러 강세로 자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가 되면 달러 표시된 채권 발행 기업의 채무 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에 취약성이 커지는데, 이것이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나타난다는 게 이 논문의 주장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액면 금액을 달러로 표시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조달한 달러를 해외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크지 않지만 자국 통화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는 만기 시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만기에 다시 달러를 매수해서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채권을 발행하는 시점에 환율이 낮고 만기 시점에 환율이 높다면은 더 많은 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미국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예, 중국 1달러 대비 미국 위안화는 최근 한 달을 보면은 1.5에 가까운 데서 1.4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1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의 가치도 비교해 봤을 때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중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앞으로 갚아야 할 중국의 달러 빚이, 달러 빚, 달러 부채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채무 상환 부담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기업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기업이 부도에 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의 3조의 달러 부채는 금융위기가 트리거가 되나, 예, 이러한 기사가 6개월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아시아경제에서 나왔던 그런 기사입니다. 예, 실제로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3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달러 부채가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지금 금리 인상 기조는 없어졌죠.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과 연계되어 상환 부담이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었는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현실로 지금 바라보는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는데,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내놓았죠? 달러를 절하시켰습니다. 아니, 위안화를 절하시켰습니다. 즉, 위안화 환율을 높여서 중국의 부채 상환 부담을, 달러 부채 상환 부담을 높이면서까지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관세에 대한 무력화를 하기 위해서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위안화가 약세라는 것은, 예,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중국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중국 기업들의 부채 부담, 즉 달러 부채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추가 절하 압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환율이 더 심리적인 경계선인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게 되면은 위안화 매도세가 촉발돼서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중국 기업이 무더기로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니,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달러가 많고 외환 보유고가 많고, 아니 뭐 중국 정부가 중국 은행에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중국 기업들에게 달러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러한 부채 위기 같은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중국의 3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대해서 위기론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난달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의 4대 은행에 달러가 고갈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팩트입니다. 중국의 4대 은행의 달러가 실제로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왜 그럴까요?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중국의 4대 은행의 달러 자산 대비 달러 부채의 순 금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달러 자산이
더 많고 달러 부채가 적을 경우에는 달러 자산 빼기 달러 부채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그래프의 플러스 영역 상단에 그래프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달러 부채가 달러 자산보다 더 많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그래프가 바로 이 아래쪽에 그래프 중간선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영역에 위치하게 돼서 중국 4대 은행의 순 달러 자산이 더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말 그래프가 보면은 신기한데요. 좀 한번 크게 볼까요? 예, 보시는 은행들은 중국의 4대 은행입니다. 중국의 공상은행, 중국의 건설은행, 그리고 뱅크 오브 차이나 BOC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의 농업은행, 이 4대 은행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의 농업은행만 달러 자산이 달러 부채가 많은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 은행 중에 2개 은행도 달러 자산이 더 많은데 굉장히 금액이 과거 한 10여 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